하루는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놀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키가 정말 작은 남자아이인데 우리는 딱 보면 알아요. 원강 선생님도 아실 거예요. 키가 작고 안 작고를 넘어서서 눈빛만 딱 보면 저 아이 5살 때, 6살 때, 7살 때 알아요. 키 신체 발달 아니더라도 똘똘함 정도 그 눈빛만으로도 저희들은 구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딱 보니까 키가 많이 작지만 저 아이 기본 무조건 5살이다. 5살의 신체 발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눈빛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동그랗게 아치형으로 생겨서 미끄럼틀 타고 내려온 놀이터 머릿속에 상상이 되시죠? 거기 위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려서 다리를 탁 드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들 네, 몇 분 눈치챘어요. 너무 위험하지 않나? 저 매달리면 안 되지 않나? 그런데 그 아이가 탁 매달리는 순간 제가 그 아이를 향해서 진짜 이거 하나 해줬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 아이 알죠? 미끄럼틀 내려와서 다시 매달리면서 네 찾잖아. 저 아줌마 또 한 번 더 이거 해주길 바라잖아. 이게 애들이에요. 매달려가지고 계속 얘를 찾아. 내가 뭐 하다가도 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저 아이 팔에 힘이 왜 저렇게 좋지?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점이 뭐예요? 엄마 없이 혼자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우와 너 팔에 힘이 정말 좋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을 뿐인데 계속 매달려 있어. 계속 칭찬듣고 싶어서. 그 아이의 모습만 보고도 저는 사실 그 아이가 어떤 가정 환경 속에 있는지 어떤 육아 속에 있는지가 파악이 됩니다. 칭찬이 많이 고픈 아이구나. 역시나 저기 끝에서 엄마를 보이는 사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첫 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야! 엄마가 거기 매달리지 말라고 했지! 하시는 거예요. 너 엄마가 분명히 그렇게 놀지 말라고 했어. 내려와.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죠. 그러니까 엄마의 다음 협박이 이어집니다. 안 되겠다. 이렇게 놀 거면 너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자,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의 지도록 안에 들어왔을까요? 네, 엄마. 오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위험하게 놀았네요. 엄마가 저번에 한 번만 더 이렇게 놀면 집으로 간다고 했는데 이제 집으로 가야 될 시간이군요. 할까요? 그 아이 크게 한 소리 외쳤습니다. 싫어! 하고는 정말 빠른 속도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럼 진짜 지도력을 가진 엄마는 잡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집에 가자고 말했기 때문에 진짜 데리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엄마가 아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옆에 보니까 이제 막 삐삐삐삐 소리 나는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는 둘째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알죠? 걷기 시작하면 아이가 직진으로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우리 부모들은 계속 그 아이 쫓아다니기 바쁘잖아요. 둘째를 쫓아다닌다고 첫째의 놀이를 함께 해주지 못하는 엄마였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그 엄마가 이해가 되었어요. 그 엄마의 고함 소리도 이해가 되었어요. 아이를 사랑하지 않음이 아니라 무엇이 내포되어 있나요? 걱정스러움. 그리고 미안함이 내포되어 있죠. 왜? 함께 해주지 못하는데 위험한 상황이 생길 것에 대한 염려였던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그 엄마 옆에 가서 한번 안아드리고 싶었어요. 모르고 계시구나. 여기 앉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런 언어였다면 어떨까? 우와, 우리 아들 언제 이렇게 팔 힘이 세졌어? 엄마가 동생 쫓아다닌다고 혼자 놀고 있었네? 고마워. 혼자 놀고 있었던 거 고마운 거잖아요. 고마워. 그리고 나서 알려주시면 되죠. 그런데 엄마가 없을 때, 엄마가 네 옆에 없을 때 혹시나 네가 다칠까 봐 엄마 염려돼.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매달리는 도전을 할 때는 엄마 보는데 앞에서 도전해주면 안 돼? 엄마 네가 도전하는 거 보고 싶단 말이야. 라고 말했으면 어땠을까? 사실 엄마 이런 마음이잖아요. 진짜 미워서 고함 지른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엄마도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 교육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는 공부해야 돼요. 저희 아들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엄마가 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어머니 세 명 또 왜 슬픈데? 이 세 명 또 왜 슬픈데? 근데 저렇게 눈물 흘리시는 것만으로도 그대는 너무 좋은 부모입니다. 너무 뭔가 기준치 높게 잡지 마세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란 무엇인가? 회복 탄력성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회복 탄력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정의한 거 아니고 이주원 교수님이 정의하신 거예요. 나의 기억에 자아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고난과 역경 없는 삶 살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꽃길 만들어 주실 건데요? 우리 아이들 고난도 만날 거고 시련도 만날 거예요. 그런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긍정적으로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회복 탄력성인 거예요. 똑같이 고난과 시련 속에 떨어졌을 때 누군가는 유리알처럼 깨져버릴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공처럼 튀어오르겠죠. 그 튀어오를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은 무엇으로 만들어진다? 부모가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부모의 삶을 보면서, 부모의 언어를 보면서 아이들이 키워나간다는 거예요.